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우받기가 스트레스입니다. 대우받고 살려면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종종 들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대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우는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그리고 흔한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우는 당연히 직장에서의 대우겠죠. 직장에서 나를 뽑을 때 나에게 제공하는 내 지위, 내 급료,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대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우가 좋다, 대우가 나쁘다, 아니면은 대우를 개선했다라고 할 때 대우가 바로 이 대우입니다. 두 번째 대우는요, 내가 한 성취에 대해서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사실은 또 대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성취를 해서 일을 잘했다든지 특별한 업적을 냈다든지 하면은 그것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걸 이제 잘 나간다고 하는 건데요. 인정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또 대우가 됩니다. 또 만약에 엄마가 자녀를 잘 키웠다. 그러면 또 인정을 해주죠. 이것도 대우입니다. 여성이 예쁘다. 그러면 누가 예쁘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관심도 이렇게 가져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역시 대우죠. 세 번째 대우는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대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비 생활을 할 때, 내가 물건을 살 때, 아니면 서비스를 갖다가 내가 이용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지불을 해야 되겠죠. 돈을 써야 되겠죠. 이럴 때도 내가 대우가 따라옵니다. 이럴 때 받는 대우도 대우인데요. 이제 물건 또는 서비스도 중요한데요. 이 같은 물건, 같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같다고 하더라도 대우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지불해야 될 돈이 달라집니다. 돈을 더 내면은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물건, 같은 서비스에 내가 팁을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은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대우입니다. 대우가 있으면은요, 대우의 반대도 있겠죠. 대우의 반대는 뭐겠어요? 부당한 대우, 또는 차별, 또는 무시, 또는 모욕 등을 얘기를 하겠죠. 이게 이제 대우의 반대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대우인데요. 대우받기라는 것은 뭘까요?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나한테 준다는 거죠.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지 내가 대우받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직장을 얘기한다면은 그 대우를 주는 사람은 회사, 그러니까 회사에 정책이라든지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에 따라서 나한테 대우를 주거나, 여기에서도 제도뿐만이 아니고요. 사람이 작용을 합니다. 나를 뽑은 사람, 특별히 나를 뽑았다든지 나의 뭔가를 인정했다든지 하면은 그게 바로 대우가 되겠죠. 내가 한 성취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대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이제 지인들이 되겠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소속된 모임이나 소속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면서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대우가 되겠죠.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 이것도 이제 대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쁜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예쁘다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대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 나한테 대우를 해준다. 그러면 내가 대우받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대우의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이 대우받기에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대우의 반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당한 대우, 그 다음에 무시, 그 다음에 차별. 이게 대우의 반대라 그랬는데, 거꾸로 대우받기가요, 이렇게 대우의 반대를 안 받기, 이게 이제 대우의 숨겨진 의미라는 거죠. 나한테 그냥 내가 차별만 안 해줬으면 그래도 나는 대우받았다고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기대한 기준만큼 또는 그보다 더 바뀝니다. 이게 이제 대우받기의 숨은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기대한 기준은 과연 뭘까요? 내가 비교의 대상으로 하는 남보다 더 받기, 이게 대우받기입니다. 내가 정의한 보통 사람보다 더 받기, 누구나 다 이렇게 받는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보다 더 받으면 내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는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것만큼 받기, 그러면 대우받기가 됩니다. 또는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돼, 남하고 관계없이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한 것에 충족이 된다면 또
대우받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기대하는 그 기준에 맞춘다, 못 맞춘다가 이제 대우받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가 기대하는 이 기준은요, 우리가 이게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가 높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로 기대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상황마다 틀려요. 어떤 때는 기대를 많이 하고 어떤 때는 기대를 안 합니다. 이 기준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언론에 보면은 뭐 대우가 뭐 어땠다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자꾸 제시하잖아요. 그거는 제시했을 뿐이지 그때그때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상황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이게 대우받기가 뭐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제 거의 명확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기대한 기준만큼 남이 나를 인정하거나 대우해주지 않을 때, 이럴 때가 없겠습니까? 이럴 때가 상당히 있죠. 두 번째는요, 아예 부당한 대우, 차별 또는 무시를 당할 때,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면은 내가 대우를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그만한 돈을 지금은 과거엔 가졌었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겠죠. 이전엔 내가 받았던 거를 지금은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또 스트레스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대우를 받았는데 나의 뭐 자리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받았던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될 때,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스트레스가 되겠죠. 네, 다섯 번째는요, 내가 기대했던 기준만큼 받았다고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받은 건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내 기준이 변했어요. 그전에는 별로 내가 기대를 안 했는데 내가 더 많이 기대를 했다는 거죠. 기대를 하면은 그만큼 못 받게 되잖아요. 똑같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우받기가 스트레스인데요. 대우를 받으려면 누군가 대우를 줘야 되잖아요. 이 대우 주기도 또 스트레스입니다. 이게요, 아까 제가 이제 대우를 기대하는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도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 맞춘다는 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우 주기도 또 스트레스죠. 두 번째는요, 직장에서 이전에는 그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똑같이 대우해 주려고 할 때 이게 힘들겠죠. 대우 주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이전에는 참 그 사람이 좋았는데 지금은 대우해 주기가 싫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런데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또 대우 주기가 스트레스가 되겠죠. 감정 노동자의 스트레스 들어보셨죠? 감정 노동자라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네, 내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팝니다. 그런데 대우도 같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일정한 대우를 갖다가 고객한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정 노동자거든요. 예, 그러니 대우 주는 사람도 스트레스겠죠. 이 대우 주기가 스트레스인 경우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제 대우를 주는 사람이 자기는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네, 대우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우를 받지 못했거나 대우 받기를 배우지 못했거나 대우 받기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우 주기가 굉장히 이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대우주기가 스트레스입니다. 자, 이렇게 대우받기가 스트레스인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우받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필요한 사람 되기입니다. 네, 이것은 뭐 자명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직장에서 뭐 하여튼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대우를 기대하지 않아도요, 대우가 나한테 따라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어요. 내가 뭐 때를 잘못 만났다. 내가 잘못된 나라에서 태어났다. 내가 뭐 시기를 잘못 만났다. 또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참 필요한 사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필요한 사람 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대우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대우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직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일이 있겠죠. 그리고 일에 대해서 내가 대우를 받는 거지, 일이 없이 대우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또는 내가 뭐 성취를 했어요. 그게 뭐 일이건 내가 승진을 하건 또는 내가 뭔가의 큰 업적을 이루건 내가 이제 이렇게 성취를 했잖아요. 이 성취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남이 인정하는 게 대우가 되는 거죠. 물건과 서비스라고 한다면 물건이나 서비스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오는 대우는 그게 별개의 대우거든요. 왕왕의 경우에 이게 두 개가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우하고 원하는 것은 별개인데 대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하는 것보다는요, 대우에 더 연연하거나 대우를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을 제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가졌다. 거기에 충족한다면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거죠. 대우받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얻은 것에 비해서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대우를 받기보다는 주기를 먼저 해보라는 거죠. 내가 먼저 대우를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 하면은 원치 않는 사람한테 대우해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대우를 해주잖아요. 내가 대우를 해준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내가 대우를 해주잖아요. 글쎄요, 뭐, 10사람에게 내가 해줬는데, 뭐, 한두 사람 정도는 그걸 되돌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대우해주면은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나한테 되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대우를 먼저 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치 않는 사람한테 해주지 마세요. 원치 않는 사람한테 해주면은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걸 해줬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사람들은 해주지도 말고 또 받기를 기대하지도 마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일을 못하는 거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과는 서로 다르다는 거거든요. 아까 대우받기를 못 해보거나 또는 대우주기를 배우거나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대우주기를 참 못한다. 이게 이제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말이나 뭐 태도나 또는 행동에 있어서 대우주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고의로 대우를 갖다가 안 해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네. 그런데 일을 잘 못하는 거지 내가 대우를 못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문제거든요. 만약에 대우받기를 갖다가 피해라고 한다면은 가해자가 있어야 피해가 되는데 이게 가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한테나 대우 줄 수 없는 사람한테는 대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대우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대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부당한 대우 받았다고 이중으로 당하지 않깁니다. 네,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은 이미 내가 첫 번째로 당한 거죠. 부당한 대우가 정말 부당한 대우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병나고 누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은 두 번 당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당하는 게 바로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이중으로 당하기라고 합니다. 네, 두 번 당하지 않기. 대우받기는요,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또 길게 가지도 않고요. 아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더 이상 대우받기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